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성격 좋은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위안을 삼곤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져도 허 웃으며 넘기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불쾌함을 꾹 참아내는 그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따뜻한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좋은 성격이 사실은 무례한 포식자들에게 나를 언제든 짓밟아도 좋은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광고하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을 곱씹으며 이불을 걷어차고 계신가요? 그때 이렇게 쏘아붙였어야 했는데라며 뒤늦은 후회로 밤을 지새우는 당신의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참아준 그 한 번, 그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공격해도 아무 반격을 안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무언의 동의이자 항복 선언이 됩니다. 무례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감별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살짝 선을 넘을락 말락하는 농담이나 가벼운 지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테스트하죠. 그때 당신이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는 순간 그들의 뇌세포 속에는 당신의 이름 옆에 공격 가능이라는 빨간 불이 켜집니다.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영혼을 유린해도 좋다는 프리패스 권한을 준 셈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인내와 비겁한 양보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노예의 처세라고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남들의 눈치나 보며 격식에 얽매여 제 목소리 하나 못 내는 선비들을 보며 껍데기를 지키느라 알맹이를 썩히고 있다고 일갈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따뜻하되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어야 하고 남에게 너그럽되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한다. 무조건 참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비겁함일 뿐이다. 선생에게 자존감이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나의 존엄함을 당당히 지켜내는 호탕한 기계였습니다. 내 집 울타리가 허술하면 도둑이 드는 법인데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지 않고 어찌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공식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면 너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면 너를 개무시하겠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건 결코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독한 학대일 뿐이죠.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는 다정함은 사치가 아니라 낭비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진흙탕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착한 사람 증후군을 치료하고 무례한 포식자들이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갑고도 단호한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렵게 꺼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거나 장난인데? 왜 그래? 라는 차가운 반응이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는 황당함과 무력감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당신을 괴롭히려고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공감 불능 상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공 한 명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 즉 여러분은 그 주인공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배경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엑스트라가 대본에도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저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독설을 정당화하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뇌의 회로 자체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인 사람에게 빨간색의 열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이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설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간 부류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귀먹은 독불장군이라 부르며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제 기분만 앞세워 독설을 내뱉는 이들을 보며 눈은 가려져 있고 입만 살아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도리를 설명하는 것은 썩은 나무의 조각을 하는 것만큼 허망한 짓이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선생에게 이런 자들과의 대화는 귀한 기운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에 아무리 대고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인 것과 같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그들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보태고 진심을 전하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 비참해지고 상대는 당신을 통제하기 더 쉬운 만만한 상태로 여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그릇을 먼저 보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내 진심을 쏟아붓지 마라. 그들은 내 정성을 짓밟고 내 영혼의 빛만 앗아갈 뿐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 가벼워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알아볼 눈 자체가 고장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공감의 블랙홀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세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타인을 착취하고 무시하며 얻는 우월감이 그들에게는 삶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닿지 않을 눈물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차가운 방벽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모임만 나가면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당신의 단점을 들추는 사람이 꼭 한 명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나서 저러는 걸까?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인간들의 아주 비겁하고도 초라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신을 무시하는 그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고 자존감이 바닥인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짜 자존감이 단단하고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남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죠.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믿는 건 오직 자기 발밑이 불안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밑이 터진 독과 같아서 스스로를 채울 능력이 없으니 남의 에너지를 훔쳐서라도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당신을 밟고 올라서서 얻는 그 얄팍한 우월감이 그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마약인 셈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무시하는 대상이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요소나 닮고 싶은 면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정함, 당신의 성실함, 혹은 당신의 여유로운 분위기.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그 빛나는 것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러한 비겁한 행태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시정잡배의 신보라며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자들을 보며 제 몸의 오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옷에 묻은 흙먼지만 탓하는 꼴이라고 비웃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자는 쥐의 찍찍거림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용은 미꾸라지의 요동에 강물을 탓하지 않는다. 남을 헐뜯어 제 이름을 높이려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것이니 대적할 가치조차 없다. 선생에게 타인을 무시하는 자는 위대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 발등을 찍는 가련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을 볼 때 화를 내기보다 측은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저 사람은 오늘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무너질 정도로 위태롭구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게 뱉는 독설은 그 사람 내면에 가득 찬 오물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 오물을 내 그릇에 담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못난 모습을 견디지 못해 거울을 깨뜨리려 드는 그들의 발악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낮은 수준을 증명하는 자백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쥐가 아무리 사자를 비웃어도 사자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고약하고 질긴 부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무시를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심리적 포식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열등감이 있어서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산된 행동이죠.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심리적 노예화입니다. 주로 직장 상사 혹은 가족이나 연인처럼 당신이 쉽게 도망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잔인한 게임이 벌어집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겠어?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아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적 지적이나 일상적인 타박으로 시작하다가 서서히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들이 당신을 무시하면 할수록 당신이 더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포식자들은 이 본능을 악용합니다. 9번 무시하다가 아주 가끔 한 번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당신을 조련하죠. 그러면 당신은 그 단 한 번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무례함을 견디고 더 낮은 자세로 복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열한 지배수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여우의 간사함이라 부르며 치를 떠셨습니다. 선생은 권세를 빌려 아랫사람을 쥐어짜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제 배를 채우는 자들을 보며 호랑이의 가죽을 쓴 여우가 숲을 망치고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제 종으로 삼으려는 자는 도적보다 더한 악당이다.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할 때도 있으나 그 끝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으니 한치의 틈도 주지 말고 그 관계의 끈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선생에게 이런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파괴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셨나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셨다면 이미 당신은 탈출의 첫 발을 떼신 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몸 전체를 살릴 수 있고 무너진 담장은 새로 쌓아야 집을 지킬 수 있다. 무례한 자를 잘라내는 것은 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이다. 당신이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하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그들이 당신의 그 빛나는 가치를 독점하고 착취하고 싶어서 버리는 더러운 연극일 뿐입니다. 이제 그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노예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무례한 인간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공감이 결여된 고장난 기계이거나 열등감에 찌든 가련한 영혼, 혹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비열한 포식자들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당신의 존엄함을 지켜낼 실전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순간 똑같이 욕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우아하고 치명적으로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가장 당황해하는 반응의 공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 즉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반응을 먹고 사는 괴물들입니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들은 주도권을 잡았다는 삐뚤어진 쾌감을 느끼죠. 가장 치명적인 반격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대응의 기술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꾸하지 말고 딱 3초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화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마치 벽지에 묻은 얼룩을 보듯이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3초의 정적은 상대방에게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허공에 붕 뜨게 되고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상대가 먼저 당황하며 말을 더듬거나 헛기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 비열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거부 선언입니다. 만약 침묵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온다면 상대의 논리를 단 한마디로 박살내는 되묻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거 맞나요? 이때 상대가 농담이지라며
꼬리를 내린다면 절대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아, 그게 농담이었군요. 그런데 저는 전혀 웃기지가 않네요. 라고 한마디만 덧붙이십시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의 수준이 저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한마디는 나는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경고장이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위험은 큰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있다. 미친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는 것은 스스로 짐승이 되는 길이다. 꼿꼿이 서서 그를 응시하라. 진실로 당당한 자 앞에서는 그 어떤 비열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선생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평판은 남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다. 무례한 자를 잘라내고 내 영혼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타인의 입술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늘 여기서 당신의 존엄함을 지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